음. 그러니까 우리 학원 기준으로 낸 방금 전에 알려드린 그 방법대로 풀이가 진행이 되면 틀렸다고 표시를 할 거예요. 제대로 된 풀이가 아니라고. 그럼 그거 어디다 쓰는데요? 나중에 실전에서 쓰세요. 지금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6-6번 같은 문제를 한번 좀 저 연습 문제로 풀라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그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들을 한번 좀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다 친구간 0부터 3까지 해서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랍니다. 자, 먼저 뭐 하라고요?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보시면 f'x의 값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얘가 0인 값을 찾으면 x의 값은 뭐랑 뭐? 1 아니면 3이죠. 자, 마이너스 붙어 있네요. 그래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아래요. 내가 아까 말한 것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칸을 요즘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누시면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 아래서부터 내려올 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약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 정확한 기울기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접점. 여기 요 선과 요 아랫선에 대해서 접점, 교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라고 했어요. 얼마라고요? 1이고 3이라고요. 2이고 살 거라고요. 자, 얼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이때 최소값이 2일 때 이 값이 2래요.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1,2를 집어넣어도 되고 3까지군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딱 요만큼이네요. 자, 그러면 뭘 지난다? 1,2 지난다. 그러니까 뭘 구해라? 3, 뭘 구해? 뭔가를 구해라. 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약식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본 정석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설명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런 걸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또 날림으로 요것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꼭 좋은 거 알려주면 그것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로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라도 이 영상은 계속 아마 공개돼 있을 테니까 요 날짜라던가 이런 거 적어놓고 이 부분에 대한 거 1교시 관한 거 좀 적어보시면 그러면은 그 수업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설명 안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학원에서는 다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실전 들어가면 대부분 다 설명해 주거든요.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이걸 쓰고요. 근데 이걸 그럼 안 알려주는 선생님은 뭐냐? 공부 덜 하신 분. 연구를 덜 하신 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칠단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공통수학 1에서 나왔던 건데요. 공통수학, 여러분들은 나랑 공통수학 1을 안 했구나. 내가 공통수학 1, 즉 수상 과정을 항상 진행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정식 따로, 함수 따로, 부등식 따로 이렇게 따로 보게 되면 외울 게 굉장히 많고 헷갈리겠지만 결국에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떠한 2차식, fx가 2차식이라고 할 때 는 0, 이거 뭐예요? 방정식이요.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예요? 부등식이요. y는 fx, 얘는 뭔데요? 2차 함수요. 이런 식으로 fx식이 모두 다 같은 상태로 뒤에 있는 모양, 옆에 있는 붙은 애들만 달라지는 건데 그 함수 부분에서 배우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정식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걸로 돌아가 볼게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돌아갔을 때 뭘 배우셨냐면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애는 두 그래프의 뭐와 같다? 교점과 같다더라 라고 배우시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고등과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두 연립방정식의 해 혹은 연립방정식의 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요? 우리는 해가 실근만 있는 게 아니라 허근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수직선이 뭐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일직선상에다가 나타내서 대응되게 하도록 표현해 놓은 것들을 얘기하죠. 그럼 좌표 평면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데? 두 수직선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결국엔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전제가 깔려요? 실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요. 그러면 실수로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자 x 기준으로 따졌을 때 큰 거 작은 거, y 기준으로 따졌을 때 큰 거 작은 거 대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허수라고 하는 애는 크기가 없고 대소 비교할 수 없다죠. 그래서 그거는 특정한 좌표가 따로 있죠. 들으셨을 분들도 있고 안 들으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대수, 수원을 배운 상태로 공통수학을 배우실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대수를 다 배우셨으니까 삼각함수를 다 배우셨죠. 삼각함수 배우셨죠. x축 양의 방향을 뭐라고 부르고? 무슨 선? 나가 이씨. 공부 헛했네. x축 양의 방향을 뭐라고 불러요? 시초선. 몰랐어요? 너무 당연하잖아. 시초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뭐라고 부르고?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을 뭐라고 부르나? 음의 방향. 그래서 그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을 표현하는 게 이제 그 일반각이죠. 각이죠, 각. 와. 이야. 대수 다시 공부하세요. 두 분 꼭 대수 다시 공부하세요. 대답 못 하실 거면 이건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대답 못 하셨다면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닌데요, 선생님. 저 삼각함수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래 봤자 여러분들은 3등급 위로 못 올라간다고. 내신으로 따지면 2등급 위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고, 야, 생각해봐. 지금 9등급 기준으로 3등급이라고 하면 5등급으로 변환했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1등급 될까 말까인데 안 되는 거지 일단. 2등급인 건데 일단 만족할게요? 그거 갖고 일단 수시 지원은 못 할 텐데. 개념 정확하게 아세요. 개념. 내가 우리 월요일날 저번 주 월요일날에 처음에 얘기했죠. 이 학원이 나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나 너무 좋다고 얘기했었죠. 기억 안 나냐? 나는 진짜 그 계백론이라는 교재가 되게 좋은 거, 정리가 잘 됐다. 되게 좋은 교재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다른 학원에서는 내가 이걸 아무리 백날 천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씨알도 안 맥혀가지고 개빡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들의 습관은 뭐예요? 초등학교 습관. 초등학교 공부 습관 뭐? 숙제해서 검사 받아야지. 문제 풀어서 검사 받아야지. 빨리 저거 해서 채워야지. 무슨 게임 퀘스트 클리어하는 것처럼 뚝딱 클리어 하고 갖다 집어 던지고 앞으로 평생 안 보고. 초딩 개초딩.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개초딩, 진짜 개초딩. 개념 보지도 않고 문제만 풀어서 문제 풀 줄만 아는 사람? 초딩. 초딩이 수능 보는데 1등급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절대 안 나와. 나중에 혹시나 그런 식으로 계속 꿋꿋하게 공부하셔서 1등급 받으시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저 개념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우기지 마시고.
저 개념 모르는데 1등급 받아서 그럴 리가 없어요. 여튼 그 복소평면에서 쓰는 것 중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그 각도에서 회전각에 따라서 그 거듭 제곱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몰라요? 그 가장 유명한 복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복소수뭐? 오메가. 오메가의 값은 얼마인데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라고 하면 이걸 만약에 x축을 실수축, y축을 허수축이라고 할 때, b라고 할 때, 이 z라고 하는 값을 a 더하기 bi라고 한다면 이게 복소평면이에요. 그러면은 이 a 더하기 bi라고 할 때에 요거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하나만 본다면 얘는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i죠. 3이죠. 그죠? 그럼 좌표로 표현하면 어디에? 여기거든요, 여기. 요쯤. 2분의 1, 2분의 루트 3i. 한 요 정도쯤 돼요. 요 정도쯤. 요점. 이 점이요. 자, 봐봐. 삼각함수 값으로 따졌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조건 하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코사인 값과 2분의 루트 3이라는 사인 값을 가지는 각은 몇 도? 3분의 2파이, 120도죠. 이거 제곱하면요. 얘를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제곱하면 얼마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나와요. 좌표로 따지면 여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회전각으로 따졌을 때 여기 몇 도? 240도가 되거든요. 그럼 세제곱하게 되면 1 되죠. 그래서 120도라고 하는 거, 요 좌표만 보고서도 이거 세제곱하면 1 되겠네. 가 예상이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같은 경우에는 몇 회전하면? 여기거든요. 여기 몇 도일 것 같아요? 60도예요. 몇 회전하면? 6회전하면 한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식의 오메가가 2식이고 얘는 6제곱하면 1이 되죠. 세제곱하게 되면 180도 채워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각 써서 푸는 문제들이 가끔 쓰면 알고 있으면 좀 더 쓰기 편한? 그럼 이제 허수 단위 같은 경우에 i라고 할 때 i 1제곱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회전각 몇 도? 90도. 이런 식으로 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1 더하기 i가 실수가 되기 위한 거. 몇 바퀴 돌리면 몇 제곱하면 이거 4제곱하면 이유는 뭐죠? 이유는 이거 동경 한번 그려보시면 요거거든요. 1,1 45도예요. 4제곱하면 나오겠죠. 값이 커지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 갑자기 수업하다가 뭔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실근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더 디테일하게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뭐와 같다? 두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그러면 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뭐로 볼 수 있냐? 는 0, 0이라고 하는 식으로 본다면 y는 fx와 y는 0이라고 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뭐를 가진다? 실근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총동원해서 사이값 정리라던가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던가 즉 극값을 확인한다던가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한다면 이 해의 이 방정식에 그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해의 개수가 몇 개일지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봐봐. 3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요런 교점이 생겨? 얘는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돼? 실근? 하나. 나머지? 두 허근. 그럼 여기는 얘는요? 뭐라고? 땡! 한 중근과 그 중근이 아닌 다른 한 실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항상 해는 세 개를 얘기하셔야죠. 3차 방정식이니까. 한 중근과 그 중근이 아닌 다른 한 실근. 그럼 여기는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 말고 또 뭐, 여기서 그래프 하나 나온다고 했어요. 얘가 뭐라고? 서로 같은 세 실근. 서로 같은 세 실근. 여기는 어디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한 실근과 두 어근이에요. 한 실근과 두 어근. 어쨌든 요 가운데, 요렇게 꺾이는, 잠깐 교접점이라고 보통 얘기해. 제가 접점이라고 얘기해. 교점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접점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합쳐서 교접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교접점 같은 경우에는, 네, 중근이 겹치죠. 그래서 세제곱 3차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의 개형만 생각할 수 있다면 해 종류, 해 개수,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해가 위치할 것인지까지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게? 거기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걸 하나 더 끼얹어봐. 요래.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짠짠짠 했는데 요 값이 여기가 플러스 3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5야. 라고 한다면 1부터 3까지 에서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예를 들어 구간 1부터 5까지라고 하자. 그 0부터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 해서 자 해의 개수는 몇 개? 이 식이 y는 fx라고 할 때 fx는 0이 되는 이 되도록 하는 해의 개수 몇 개? 라는 것도 좀 헷갈리면 이렇게 바꿀까? 3이라고 바꿀까? 3이 아니라 5로 바꾸고 여기를 바꿀까? 3으로? 해의 개수가 몇 개? 이것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요. 왜요? 여기가 얼마니까? 3일 테니까. 3일 때 아까 점대칭 도형된다 했으니까 여기가 0이죠? 1, 4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1 될게요. 그러면 뭐 물론 뭐 좀 더 구해봐야겠지만 0부터 4까지라고 했으면 0부터 4까지 그래서 뭐 하나? 뭐 두 개? 좀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기를 0으로 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쟤네들 아까 내가 말한 것들까지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함수와 y는 fx와 y는 0 얘가 x축이죠? 과의 교점의 x좌표 가 뭐라고? 방정식에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실근이 된다고.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fx와 gx와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건 뭐라고? fx는 gx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라고요. 그 밑에 그 어디 있는 내용이냐? 112페이지에 있는 정석 가장 아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래프가 내가 그 가장 디폴트, 3차 함수 가장 디폴트 값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저렇게 생겨먹은 이런 거 별로 부르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바꿔주면 좋을까? 그 값이 존재할 때. 또 다른 말로는 도함수의 값이, 도함수는 0의 실근이 몇 개? 2개일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하는 애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 값이 없는 애들이 되겠죠. 그 값이 없어요. 그죠? 그 값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얘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도함수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있구나. 한 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그 값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f'x는 0의 실근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고요.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차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4차식은 뭐가 될까요? 이거 뭐야? 그 값이 몇 개? 3개. 다른 말로는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3개. 그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쉬었다 가면 그 값이 1개. 자, 반장하거든요, 진짜. 1개. 얘를 바꿔 얘기하면 f'x는 0이라고 하는 애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2개. 하나의 중근과 중근이 아닌 다른 한 실근을 가진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칼랑말랑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는 그 값이 1개. 과한장하거네 진짜. 1개. f'x의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1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애는 뭐예요? 그 값이 몇 개? 1개. 그 다음 f'x의 근의 종류는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세 실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 1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 문제 7-1 같은 경우도 예상 한번 해봐. 3차 방정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어떤 모양이 돼야겠구나. 이런 모양이 돼야겠구나라고 머릿속에 그래프 모양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죠. 그럼 그걸 만족할 때는 결국에 뭐야? 그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 값의 부호가 다르면 돼요. 그래서 그 7-1번의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네, 그 값의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봐봐요. 7-, 이것도 쓰자. y는 fx와 y는 gx라고 하는 애와의 교점의 x 좌표 값이 바로 fx와 gx의 실근의 좌표다. 실근의 값과 같다. 이미 함수랑 스까스까 방정식이랑 함수랑 스까스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헉은 꺼져. 실근만 볼 거야 가 되는 거예요. 옛날 먼 옛날에 너네들이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쯤이었을까? 공기계정 때 애는 공통수학 1 그때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그게 뭔데 싶다가 생각해봐. 어떤 y는 fx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좌표 평면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졌냐? 위아래로 2개로 나눠졌죠.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뭐야? 그냥 생각해봐.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뭐야? 결국엔 이 시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y는 fx라고 한다면 0이 아니라 이건 y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어디야? 이건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있지 않나? 지금 저 선이라는 게 뭐야? 요 선이 정확하게 뭐일 때야? y가 fx일 때 아니야? 그럼 y 값이 fx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보다 다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야. 이게 분식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원에서도 나와요.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각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보다 작은 구간은 어디야? 안에. 안쪽이 되는 거죠. 좌표 표면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까비. 재밌었는데. 재밌지 않아 이런 거? 아닌가? 나만 재밌나? 이런 거 막 보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거나 이런 거 쉬는 시간에 그 쇼츠 보시는 분들 그 이런 거 찾아보세요. 레이 수학.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쉽고 편하게 잘 설명해 주세요. 신기한 것도 몇 개 좀 설명해 주는 편이고. 아니면은 그 이상형. 이 아저씨는 거의 교수님급인데, 그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있는 내용을 되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학을. 그러니까, 너네들 기준으로는 봤을 때 아마 멘탈이 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되게 좋아요. 근데, 자, 7-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에서 일단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f 프라임 x의 값이 어디?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는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뭐랑 뭐?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1번 극값이 두 개 존재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A가 서로 다른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도록 이니까 결국엔 F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F 1 값보다는 크면 되겠죠. 함수값 기준으로 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고 F 마이너스 1이고 요 위치가 F1이잖아요. 요 사이에 A 값이 되도록 틀렸다. 마이너스 A 값이 되도록 식을 쪼개야 돼요. 이 식을 쪼개야 돼요. fx가 아니라 fx는 얘로 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애를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는 식을 바꿔서 마이너스 a로 놓는 거야. 그래서 뭘 보는 거야? 이 밑에 걸로 보는 거죠.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가. 그러면 이 식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식과 y는 마이너스 a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걸 거고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a가 아니에요. 실수할 뻔. 알아. 물론 a를 넣든 마이너스 a를 넣든 같은 값이 아니 좀 비슷한 값이 나오겠지만. 근데 아니면은 이거랑 반대로 아까 뭐라고요? 그냥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된다고요. f-1은 양수이고 f1은 음수이다. 이렇게만 구하셔도 되기는 해요.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G로 갈까? G로 갈게요. 그 gx라고 하는 애를 이 전체 덩어리인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라고 봤을 때 그럼 뭐가 달라요? 1 집어넣어볼까? 1려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죠.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풀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에 2 더하기 a거든.
얘가 0보다 크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더하기 a의 값은 0보다 작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결론은 같습니다. 풀이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뭐로 보느냐? 저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그래프로 봐서 저 전체를 하나의 그래프로 봐서 x축과의 교점의 부호로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뭐로 보거나 두 개를 쪼개서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개수로 보거나 다른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면 되죠? 여기 요 그래프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되면 돼요? 요 두 개 정확하게 위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이거나 아니면 2가 되면 된다라고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 둘 중에 있는 값이 g-1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되거나 g1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되거나로 풀면 되겠죠. 다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3번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도록 그러면 이 경계선 밖을 벗어나면 되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뭐보다 얘보다 크거나 누구보다 f-1보다 크거나 아니면 뭐보다 작거나 f1보다 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이 작거나 아니면 이걸로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다고 g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너 그러다가 자빠지겠다. 피사의 사탑도 그거보다 덜 기울었을 것 같아. 요새 피사의 사탑이 다시 똑바로 쓰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난리라며? 지역 명물이 없어지는 거라서? 그럼 왜, 이유가 뭐였더라? 몰라, 어쨌든. 너무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거 조만간 무너진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대요. 다시 빨딱, 다시 기울어진 게 펴지고 있어서 결국엔 기울어진 게 똑바로 쓰게 되는 순간 그 피사 갈 이유가 없잖아요. 로마 놀러 가면은 그냥 버스 타고 버스였나? 버스인가? 버스일걸? 지하철인가? 버스였나? 지하철이었다. 지하철 타고, 지하철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지하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타고 가가지고 내려서 그거 하나 찍고 오는데 피사에 꼴랑 보일 거 그거 하나인데.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세요. 그럼 7-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 이번엔 해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7-2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 값이 0이라고 할 때 이 그래프는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fx라고 가정했을 때 f'x의 값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는영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3이죠. 네, 귀찮으니까 계산은 내가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이나 3이다 라고 하는 그 값이 두 개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질 것이고 꿀렁 될 것이고 여기는 요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위치가 3이라고 할 때 지금 1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그러면 선 어디다 그어야 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한 값은 뭐냐? f-1이라고 하는 위치와 3이라고 하는 거의 위치를 따라서 확인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누구의 부호 하나만 확인하면 이걸 바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f0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면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생겼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자,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과 선과 이 3이라는 선 위에
극값이 존재할 거라고. 극대값이고 극소값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음의 실근과 다른 한 양의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디까지 올라와 줘야?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얘가 내려오면서 어디서 떨어질 거다? 양의 값에서 떨어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뭘 확인한다고? 이거 확인하면 돼요. 1번. m이 0보다 작으면 되네. 끝. 근데 그것만 되는 거 아니다? 그냥 작기만 하면 되나?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생각해봐. 여기까지. 그러면 해가 어떻게 돼? 모래 없어. 여기 있잖아. 하나의 음의 실근과 다른 두 어근이 생기겠죠. 그럼 이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겠네. 극소가 아니라 극소값. 극소값이라고 하는 얘는 0보다 작아야겠네. 이게 1번 해설입니다. 자, 1번. 그래서 뭐? m값은 빨간 거. m값은 0보다 작을 거야. 극소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27-27-27-27 m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값은 0보다 작아야 될 거야. 결론 m값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겠네.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생각할 게 하나 정도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번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 자, 1번에 아까 답이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0보다 작다였는데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 방금 전에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된다고요.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 근데 요 위치가 어디라고?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으면 x축이 여기 있으면 양의 실근, 음의 실근. 그러니까 x축은 어디 있어야 돼? 요 위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2번 자 1번 같은 경우에 f0이 노란색으로 써줄게요. f y 절편이 0보다 커야 되고 극소값이라고 하는 F3이라고 하는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2번은요. 요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 뭐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극대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극대값이라고 하는 애가 F-1이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까? 1-3 플러스 9 마이너스 m. 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m 값이 5보다 커야 되네요. 그럼 세 번째,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그럼 3번은 어떻게 풀면 될까? x축이 어디 있으면 양의 이중근을 가지게 돼? 그대 뒤로 나가 서 있어. 저 옆에 있는 저 카메라 안 치는 범위 내에서 나가 서 있어. 잠 깨고 들어와. x축이 극점을 지나시면 돼요. 그죠? 책 들고 가야지. 책 들고 가야지. 공부 안 할 거 아니잖아. 하루 왼종일 놀고 있어, 지금. 1교시 때부터 존 유일한 사람이다가 지금 2교시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가만 말하니까 팍식이지. 네, 뭐라고요? 저 극소값이라고 하는 애가 3에서 생기니까 이 3값이 정확하게 0이 된다면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값을 가지게 되겠죠. 333은 아까 집어넣었던 그 값이 뭐였죠? 마이너스 27이었나?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값이 0이면 되니까 m 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27 되면 되겠네요. 그럼 7-3번이라고 뭐가 다를까? 다르지 않아요. 결국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하거나 오직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그래프 개형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도 같은 식이 나오긴 합니다. 한 5분 서 있다가 잠 깼다 싶으면은 앉아요. 졸지 마. y는 봐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2x 더하기 a라는 직선이 있어. 얘네들이 다음을 만족시킨다면 x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돼? 1번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일단은 fx라고 바꾸고 이걸 gx라고 바꿀게요. fx라고 하는 애 f'x의 값은 얼마? 3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이거 결국에는 그냥 원래대로 따지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i를 gx라고 할 때 gx가 어디를 지나가면 돼? 여기를 지나가면 되겠죠? 그죠? 이게 1번이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 얘가 어디라고? 이 값이 어딘데? 3분의 루트 3? 아우 싫어. 그치, 뭐 그렇게 해주세요. 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여기는 뭐 3분의 루트 3. 이라고 하는 값을 양쪽에 집어 넣었을 때의 값보다. 근데 식을 바꾸자고. fx 마이너스 gx라고 하는 애를 새로운 hx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에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2x 플러스 a라고 하는 애의 실근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얘의 실근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 그렇다면 지금 이 모양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hx라고 하는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얘를 미분하시면 h'x라고 하는 값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능영하시면 x의 값은 뭐랑 뭐가 나와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좀 더 넣기가 만만해졌네요. 그럼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 위치가 어디라고? 마이너스 1이고 요 위치가 1이라고. 이때 누구랑 능영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랑 x축이랑의 교점을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 결론 뭐요? 저 h-1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고 그 h1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은 걸 확인하면 되는 게 1번 문제가 된다고요. 굳이 얘를 따로따로 구해갖고 개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맞아? 맞니? 납득했어? 한쪽으로 몰아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나. 그래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 A가 3보다 작다. A가 3보다 작다. 그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A가 1보다 크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 1번의 답은 뭐가 되겠다?
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네요. 얘를 이거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다음 오직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 아까 옆에 있는 1번 기본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2번, 3번 생략 넘어가겠습니다. 7-4번. 그죠? 7-2번이랑 문제 똑같죠, 나머지는.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접선이 2개. 접선이 2개. 접선이 2개. 접선이 2개. 어떻게 해석해야 돼? 7-4번 문제가 뭐야? 1,a라는 애에서 점 1,a에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의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대? 2개 이상. 2개 이상 그릴 수 있대. 일단 1콤마로 시작하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y'이라고 하는 값이 3x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아이 거지 같은 거. 또 루트 3분의 1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이런 문제들에서.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 보신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건데 3분의 루트 3이에요. 근데 a가 어디 있어? a가 1,a니까 요 어딘가에 1이 존재할 거고, 그죠? 요 어딘가의 위치에서 1이 존재할 거고, 그 1이라고 하는 값에서 교점이, 그러니까 접선이 2개 그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예상해봐. 예를 들어 정확하게 선 밟고 있으면 이거는 교점이, 그러니까 접선이 몇 개밖에 못 그려? 하나밖에 못 그려. 그죠? 그 점에서의 접선밖에 못 그려. 아닌데? 2개인데? 2개 그릴 수 있는데? 2개 그릴 수 있는데? 그럼 이 선보다 크면 어떻게 돼? 즉 뭐야? F 요식을 약간 F라고 FX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값과 A를 비교했을 때 A가 얘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요 위에 있는 점에서 교점 2개 그릴 수 있나? 못 그리죠? 어떻게 그려요? 하나 또 어디? 어디? 이거 얘 이렇게 지나가요?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여기 A라고 하는 데만 여기 볼록 A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막 교점 안 생겨요? 못해요. 자, 몇 개? 한 개밖에 못 그려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F1이라고 하는 값이 A가 될 때 2개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럼 F1 값보다 A가 작을 때는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최소 2개씩은 그릴 수 있죠. 왜요?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3개까지도 가능해요. 하나, 둘, 셋. 좌표 표면이랑 화해해. 싸우지 마. 어? 싸우지 마. 화해해. 얘는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3개는 아닐 거고요. 어떤 일정한 값을 벗어나게 되면은 요 값에 대한 기울기 값을 벗어나게 되는 그 전부터는 다시 하나, 둘 밖에 못 그리게 될 거예요. 아니다. 하나밖에 못 그릴 것 같은데? 변곡점 지날 때. 변곡점을 지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밖에 못 그릴 것 같은데? 얘를 지나는 순간? 그렇지 않나?
그래서 범위가 좀 제한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자 풀어서 한번 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 생각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그릴 수 있을 때. 이거를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째로 방정식 그 교점을 그리라고, 세워서 고민하자라고 표현을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1,a라고 하니까 f1 집어넣으면 0이고, f'1의 값은 아까 3 빼기 1이었으니까 2였죠. 그래서 1,a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y는 2x 1 넣었을 때 0이 아니죠. 1 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되죠. 엥? 다시 저 접선을 아이씨 헷갈려. f'x의 값이 3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식 자체를 k로 바꿔서 k로 바꿀게요. 저기 기울기 3k 제곱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 더하기 얼마? k 세제곱 마이너스 k 값이 a가 되면 되거든요. 이게 그 a에 대한 식 아니에요? 천천히 다시 K 말고 T로 갈게요. 요 그래프 위에 한 점의 좌표를 책에서처럼 T, FT라고 놓을게요. T, T 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놓을게요. 식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Y는 3t 제곱 빼기 1 곱하기 x 빼기 t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예요.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대입하시면 1,a를 대입하자고요. 아까 나는 이걸 생략했던 거야. 진짜 환장. 자, a가 뭐라고? a는 3t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t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예요. 괜찮아? 괜찮을까? 여기까지는? 이제 요거 썼더니 이제 좀 이해할 만해? 내가 중간에 좀 많이 생략했어. 정리해볼까? a는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t세제곱 2차식 3t제곱 1차항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 마이너스 1 우와 우리가 원하는 식이 만들어졌어. 이제 뭐로 바꾸는데? y는 a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1 이걸로 보시면 돼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 요 미분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은 뭐랑 뭐가 될 것이고 0 아니면 1이 될 것이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0일 때 얼마? 마이너스 1 0일 때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얼마? 1 집어넣었을 때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의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으면? 여기 사이에 있으면 얘가 마이는 A이면 되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어? 다시 뭐라고?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좀 좌표 표면이랑 화해 좀 하라고.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대면 할게요. 방금 전에 내가 구하려고 했던 방법을 따지자면 교점이 2개 이상, 그러면 그 그래프상으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상에서 어디 있었던 얘부터 여기 사이에 있었던 그 그래프를 구하게 될 거예요, 범위가.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비교하고 뭐하고 하기 힘드니까 식을 아예 바꿔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드바이스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랑 2번 같은 거 보이세요? 몇 페이지? 그 밑에 118페이지에 7-4번 푸는 방법에 어드바이스 2번째 거 보이세요?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기 위한 조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이고, 세 접선을 그을 수 있기 위한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은 그 어드바이스 1번처럼 아예 A라고 하는 식을 포함해서 식을 정리해도 괜찮더라. 이런 문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짜잔. 부등식도 결국엔 최대 최소 이 구간 내에서 모두 다 만족하는 애들은 혹은 뭐 그런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모든 실수 4차식은 근데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3차식은요.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꿀렁꿀렁 하든 간에 어쨌든 대각선으로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는 애죠.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꿀렁 하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서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내려가는 애. 아니면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든 뭘 하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했다면, 짝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이 된다고요? 결국엔 그죠? 내려오다 올라가는 순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올라오다 내려가는 순간이 생기거나, 그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신다면 7-5번 이런 말 보자마자 뭐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몇 차식이니까? 4차식이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무슨 값이 존재할 거고? 최소값이 존재할 거고, 그 최소값들은 누구 중에 있을 거다? 누구 중에 있을 거다? 극소값들 중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뭘 구해서 비교를 해봐야겠구나. 극소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크도록 확인하면 되겠구나. 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생겨먹었다니까, 그죠? 다시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에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순간이 생길 테니까 최소값이 존재할 거고, 최소값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극소값들 중에서 생기겠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극소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7-5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x 4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x 더하기 3. 자, fx f'x는 뭐가 될 것이고, 4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이 될 것이고, 는영을 만족하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k 또는 허허예요. 그죠? 0일 때를 제외하고서는 3중건 생기지 않아요. 아니면 통째로 묶여서 세제곱씩, 완전 세제곱씩, 완전 제곱씩? 완전 세제곱씩? 어쨌든 세제곱씩 형태로 나오지 않는 이상 3중근이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그래프 모양이 생기겠구나.
뭐 요런 모양이 생기든 아니면 이런 모양이 생기든 둘 중에 하나겠고 요 모든 이 모양이 뭔지는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양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극 솥값을 가지는 값이 k가 얼마 아니 x의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k일 때겠구나. 쟤 뭔데 갑자기 재부팅인데 깜짝이야. 그래서 아하 f에 마이너스 k 값을 집어넣어 주면 k 4제곱 마이너스 k 4제곱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큰 거 찾으면 되겠다. 자, 4차 부등식, 3차 부등식 어려워하지 마세요. 보여드릴게요. 인수분해하면 다 해결돼요. k 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다예요. 얘는 k 제곱 더하기 1과 k 제곱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1이 되거든요. k는 실수죠. 볼 필요 없죠. 왜?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1 더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요. 양수니까 양수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정리가 되더라. 다들 힘들지? 한창 더울 때 한창 공부하니까 한창 공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창 앉아있으니까 아무리 에어컨 틀어놨어도 짐 빠지고 힘드시죠? 어쨌든 오늘까지 하면 2주차가 마무리돼요. 너도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2주차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우리는 3주 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늘 하면 절반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힘드시죠? 우리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 시험이 마지막 여름학기 주말 테스트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주간에는 목요일 수업이 없어서 수요일도 안 하나 봐요. 수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특강이. 근데 목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특강이. 그래서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종료가 돼요. 그래서 수요일도 주말 테스트 안 보고 그냥 테스트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주말 테스트를 안 하네요. 그리고 쉬지. 건목절까지 쉬고 난 못 쉬고 어디 갔다 오려고 했는데요. 윗집에 수도관 하나가 터져가지고요. 우리 집이 물을 먹어서 곰팡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업체가 와가지고 도배를 해줘야 돼요. 그 윗집에서. 그거는 원래 그래요. 내가 좀 부담할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혼자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나와 있든 아니면은 심지어 그 계약을 해도 문제죠. 3시까지는 여기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때쯤에 도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쓴 거 보더니 그쪽 업체가 이건 방 하나 새로 해야겠네요.
도배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저기 안에 있는 거 다 떼고 해줘야지. 그다음 거실도 먹어가지고 거실. 근데 거실은 이제 양쪽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색깔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봐야죠. 이거 근데 내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는 근데 귀찮아야 되니까. 짐 옮기고 막 나르고 그래서 자리를 못 비워요. 어디 못 가. 젠장. 아, 맛집 지도 같은 거 없나? 어디든. 아니, 그, 수업이랑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잠깐, 그 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다가, 아, 내가 진짜 먹을 거에 미쳤구나라는, 내가 먹을 걸 진짜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랑 나랑 어디를 놀러 가자라고 얘기만 나오면 싸우는 거야. 조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내가 내려놓던가 아예 제가 내려놓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일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그거 누르면 안 돼요. 그거 흔들려요. 그 카메라. 얘 다리 이게 책상이 균형 안 맞는 애입니다. 그거 손 대시면 안 돼요. 잠 깼으면 들어오라니까. 잠 안 깰 것 같다 싶으면 앉아있고. 근데 얘는 아, 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뷰를 강조하는 애고 나는 그냥 정말 맛집. 그래서 얘는 여행 코스를 네가 여행 코스 짜봐 이러면 뭘 해오냐면 분위기 좋은 카페. 그러니까 뭐 남자애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예요. 걔랑 가끔 이렇게 근교에 나가갖고 뭐 먹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걔가 알아오는 데가 죄다 다 막 뷰 맛집, 막 분위기 맛집, 막 이런 데만 알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럼 이 근처에 먹을 거 뭐 있어? 잠깐만. 이 중에 골라. 근데 그냥 다 프랜차이즈.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그런 거.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소개시켜줘. 심으로. 그래서 그 애들 삐져갖고 그럼 네가 준비해봐. 그래서 나는 음식점 하나 딱 하고 그 근처에 카페 뭐 있지 하고 검색해서 그 카페 갔더니 애가 이번에 궁시렁거리는 거야. 여기 뭐 뷰가 별로고 여기 분위기가 별로고 어쩌고저쩌고 겁나 궁시렁거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하고 여행을 좀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부모님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자꾸 요새 그런 걸 물어봐. 어릴 때 이런 거 저런 거 저기 가서 뭐 했던 거 기억나? 라는 걸 물어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더 하시면 기억이 나. 그 근처에서 뭐 먹었잖아. 아, 거기? 아, 그거 맛있었어. 그거 너 이걸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의 인생은 80%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살 빼려니까 인생에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옛날 그 사진만큼 바라지도 않아. 그때만큼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 빼야 되는데. 진짜 그 사진을 애들한테 보여주면은 80%에서 90% 반응이 다 그래. 선생님, 이때는 그래도 괜찮게 생기셨었네요. 미안하다 못생겨서. 미안하다 못생겨서. 그래서 좀 15kg 빼야 되는데. 요새 이번에 여기 와서 2주 동안 그래도 한 2kg는 빠졌어요. 2kg는 빼는데 더 빼야 돼. 13kg 더 빼야 돼.
7-6번 하고 일단 네, 좀 푸는 시간이나 정리하는 시간 좀 드릴게요. 시간 되면. 7-6번에 봐봐. 문제 한번 해석해보자. 두 함수 fx가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k와 gx라고 하는 애는 2차식 5x 제곱 더하기 2고요. 에 대하여 0부터 3 사이에서 fx가 gx보다 큰 값을 만족하기 위한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왠지 이제 얘를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고 싶어지죠. 그쵸? 그럼 fx-gx라고 하는 식을 내가 새롭게 정리한다면 얘는 뭐예요? 5x 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대요. 어떤 구간에서? 0부터 3까지 해서. 3차식. 그럼 일단 3차식이니까 우리 극값 확인부터 해봐야겠네? 3차식은 15x 제곱 마이너스 30x라서 얘가 0을 만족하도록 하는 x의 값은 0 아니면 2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본다면 어머나. 잠깐만. 8, 40, 6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2. K는 22보다 크다? 맞네? 갑자기 여기서 휙 날아가 버려갖고 당황하셨죠? 자, 아까 했던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정석대로 갈게요. 정석대로 해놓고 나서 아까 했던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0부터 2 사이라고 했으니까 극값이 0일 때 h 이런 모양을 가질 거고요. 어디서? 0에서 또 어디서? 2에서 어떤 값을 가진다? 예. 0과 2일 때 극값을 가질 거다. 그래서 이 위치 0일 때 값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000 k-2 맞아요? k-2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커요. 두 번째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은 k-22 나와요. k-22라는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일단 그거 한번 봐봐요. 0부터 3까지래. 열린 구간 0부터 3까지인데 열린 구간 0부터 3까지거든. 0부터 3까지라는 열린 구간에서 극소값이야. 최소값이 누구야? 2일 때죠. 그 2일 때의 그 최소값이 0보다 없다면 돼요? 크면 되죠. 그래서 답은 K는 22보다 크다예요.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 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3의 값은 자 3일 때 값은 얼마예요? K-2예요. 보여요?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0, 1, 2, 3 이라서 이 0일 때의 함수값과 3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바꿔서 만약에 fx, gx가 0보다 거꾸로 가는 인 k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번엔 답이 뭐가 되는 거죠?
K-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왜 같아도 돼요? 왜 같아도 돼요? 이거 열린 구간이잖아요. 이거 열린 구간이잖아요. 열린 구간이잖아요. 얘는 이 점으로부터 계속 감소할 예정인 애고요. 이쪽도 이 값 이후로 다 감소 예정인 애들이에요. 그럼 그 비어있는 점들이 그 경계선에 다 있는다고 해도 이렇게 생겨먹은 거 기준으로는 이 선보다 다 작은 값들이 함수값을 가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부등호 모양도 중요해요. 결국엔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간에 뭘 확인하면 돼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결국에 뭐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한 다음에 미분 때려서 그 값 구하고, 그죠? 그 값의 위치 확인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결론이었잖아요. 네. 뭘 확인하기 위해서 교점의 좌표,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건 교점의 개수와 같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게 또 당연하게 되는 거야? 그 값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 값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식을 몰아서 정리한 다음에 뭘 한다고? 네, 미분해서 그 값 찾고 그 값에 따라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뒤에 연습 문제는요. 1, 2, 7, 8, 9 1, 2, 7, 8, 9 1, 2, 7, 8, 9 여러분들 오늘 주간 테스트 때 계백문 검사 안 하죠? 계백문 내가 여러분들 아까 써놓은 거 검사할 테니까, 확인할 테니까 놓고 가십시오. 놓고 가시면 돼요. 촬영을 슬슬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수업과 관련된, 저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얘기하자면, 극대극소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들의 기본 문제 유형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서 10문제 정도를 극대극소 최대 최소로 냈고 나머지 5개는 앞에 거 복습으로 냈습니다. 당연히 앞에 것도 누적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평균값 정리 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5문제 정도 냈다고 보시면 돼요. 5문제가 4문제가 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답 복습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학생이시라면 당연히 오답에 대한 정리를 하셨을 것이고 오답에 대한 정리를 하셨으면 유형도 똑같이 문제 숫자만 바꿔서 냈기 때문에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패대기 치고 복습을 안 하셨다면 또 틀릴 거고 그러면 그 15문제 중에서 5문제 또 까고 시작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점수 미달이 될 거고요. 밥 먹고 봅시다. 네.